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자꾸 헌법을 이야기하죠. 헌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뿌리는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매우 생각보다 좀 더 먼 과거이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시행되던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과 동일한 제9차 개정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장기 집권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죠. 현행헌법이기도 하고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도 시행되던 그 헌법의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유명한 5년 단임 규정입니다. 이 헌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1987년에 개정된 이 헌법만 들여다보게 되면 대통령의 독재는 불가능한 그러한 헌법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바로 이러한 헌법에 대한 침해를 개시합니다. 헌법 자체는 대통령의 독재를 철저히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국정 운영을 힘있게 밀어가려고 하면은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은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관문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편하게 빠르게 자신의 열정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국정 운영을 밀어붙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청와대를 권력화했죠. 청와대가,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청와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대대로 이어져 온 그 청와대를 정부 위에 있는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청와대 권력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역시 제왕적이다 보니까 황태자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헌법 침해의 폐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IMF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엇을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청와대를 권력화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또한 황태자,
라는 호칭이 붙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 헌법 침해의 폐해는 이번에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